수행기사는 경기를 그다지 타는 직종도 아닙니다. 아무리 불황이라 회사가 힘들어도 대표나 임원이 기사를 두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공기사입니다. 제가 아직 영상을 몇 개 안 올렸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수행기사로 시작하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입사 전 단계의 내용은 별로 자세히 다루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행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셨던 분들 중 한 분이 저에게 신기한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수행기사로 시작하게 도와주는 브로커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헤드헌터처럼 이를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주는 건 아니고 대신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첨삭해주고 면접 팁 같은 걸 좀 알려주면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컨설턴트? 인 것 같더라고요. 연봉의 몇 퍼센트, 대략 100만 원 정도를 사례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전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신기했어요. 정말로 세상에는 별의별 종류의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면서 제가 든 생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행기사라는 직업이 덜 알려져 있구나 하는 점과 마찬가지로 제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수행기사를 해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고생 중이시라는 거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수행기사로 지원하는 방법은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지인이나 헤드헌터를 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보통 경력자분들에게만 해당하니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처음 한 브로커를 통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말씀드렸듯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는 방법이 가장 많으니까 이를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수행기사로 지원하시기에 앞서 알아두셔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수행기사 계약은 대다수가 1년짜리 계약이라는 겁니다. 파견회사를 통하든 자체 계약직이든 간에 1년 계약에 연장을 통한 최대 2년 계약이 기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기사가 구하는 고인글이 그렇게나 많이 올라오는 겁니다. 자주 교체되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조적으로 인원이 1년, 2년 주기로 계속 교체되기 때문에 비교적 일자리가 많다는 말입니다. 조금만 경쟁력을 갖추면 일 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죠. 게다가 수행기사는 경기를 그다지 타는 직종도 아닙니다. 아무리 불황이라 회사가 힘들어도 대표나 임원이 기사를 두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 이전 영상이나 책에도 일을 시작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경력직을 선호하던데 저는 경력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경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경력 몇 년 이상이라고 적어놓고도 그냥 지원서 내면 신입이어도 뽑는 곳도 많고요. 그냥 신입을 뽑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연봉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서울 쪽과는 달리 지방은 사람 구하기 힘든 건 수행기사 업계도 똑같습니다.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면 지방 쪽에 지원해보시면 더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니면 차고지는 서울이지만 지방으로 출퇴근을 해야 한다던가 월요일날 지방으로 와서 금요일까지 숙식하면서 일하고 금요일날 복귀해야 한다던가 이런 경우들도 지원자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게다가 이런 지방 쪽 일은 숙식을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모으시기에 더 좋은 조건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진 경력이나 경험이 수행기사와 어울리는 게 없어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수행기사 이력서나 자기소개에는 원래 많은 걸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증이나 경력, 이력도 운전과 관련된 걸 제외하면 다 빼버리시는 게 좋아요. 자기서도 구구절절 어린 시절부터 적으실 필요 없이 무조건 깔끔하게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 지워버리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운전 경력이나 성실함, 단정함, 과묵함 등 수행기사에게 요구되는 자질 중에 본인의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한 가지만 딱 정해서 그와 관련된 짧은 에피소드를 정리해 주셨다가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어필해서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시면 됩니다. 회사나 VIP가 수행기사에게 바라는 게 다양한 기술이나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면접 때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면접 내내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데 신경 써서 성실하고 믿음직스럽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혹시 수행기사로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떤 능력을 개발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요. 솔직히 운전만 할 줄 알면 인성을 가꾸는 것 외엔 특별히 능력을 개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남들과는 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배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조금만 할 줄 알아도 외국계 기업이나 외국인 임원들 수행기사 모집하는 곳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저 같은 경우 경력이 조금 쌓인 다음부터는 국내 다른 나라 대사관들에서도 연락이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영어 할 줄 아는 기사가 이렇게 흔치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는 영어는 완전 젬병이니까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텐데요. 제가 말하는 영어 실력은 어렵거나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막 무슨 토익이나 토플 고득점 같은 시험 점수나 어떤 자격증 같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누구나 6개월 정도면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영어 그닥 잘하지 못했습니다. 성인 되고 나서야 배웠으니까요. 사실 지금도 원어민 수준으로 하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고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은 딱 그 정도거든요. 근데 이 정도만 돼도 경쟁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영어 배우기 시작하고 6개월 정도 걸렸었습니다. 학원이나 강의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독학으로만 했어요. 제가 해봐서 이 정도는 누구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달리 영어 울렁증이 심하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영어 얘기는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솔직히 수행기사로서 영어만큼 빨리 늘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스펙도 딱히 없는 게 사실이고 저한테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든 하겠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라면 아무리 하기 싫은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내실 수 있겠죠. 말했듯이 수행기사에게 필요한 영어 능력이라는 게 토익 900점 이상 이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정도의 수준이니까요. 독학으로 영어 실력 높인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수행기사로 지원하는 방법은 먼저 이력서랑 자기소개서에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고 깔끔하게 만든 다음 사람이나 잡코리아에 수행기사로 검색해서 나오는 모집 공고 중에 마음에 드는 곳에 지원하면 된다는 것과 조금 더 빨리 일을 구하고 싶거나 숙식 제공을 해주는 곳을 원하실 경우 지방 쪽 일에 지원하면 좋다는 거, 만약 수행기사로 의미 있는 스펙을 만들어 구직이나 이직을 편하게 하고 연봉도 빨리 올리고 싶은 분이라면 영어 능력을 올리는 게 좋다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조금이라도 유익했거나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둘 중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